아픈 진주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 강의도 이제 알찬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진주를 주름 잡는 강사 두 분을 차례대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조금 이제 강의 시간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 칼같이 30분 시작해가지고 지금 딱 강의를 30분 하고 10분 질의응답하고 딱 10분 쉬고 30분 하고 10분 질의응답 끝나면 바로 디프리가 되겠죠. 오늘의 첫 번째 강사님 그 KBS 어머나 MBC야. MBC 아니었어요? MBC 자기 KBS 사랑이 자기 KBS 사장이 되시고 모든 언론을 다 장악할 예정이십니다. 아 예. 네, 저희 그 MBC 대표 이사님이시고 지금 MBC보다 더 좋은 언론 달디 뉴스의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정대균 대표님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를 그렇게 충실히 못했으면 제가 이 단체가 소속되는 바람에 몽골 가는 일정이 있어요. 저 몽골 갔다 오기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도 뭐 준비한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할게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비치죠. 사실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참고하라고 이렇게 좀 실현한 게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동관은 어떤 사람이냐?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모든 걸 간섭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에 제가 회고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방통위원장이 한다는 여러 대통령 특보를 했는데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중립성이나 방송 정책의 중립성에 이렇게 전부 다 예외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마지막 끝부분에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분은 한평생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 짓을 파헤쳐 진실을 드러내는 데 헌신하신 언론계에서는 이영희 선생하면은 굉장히 추앙받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정신을 따서 이영희 재단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언론인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상이 이영희 재단에 주는 민주언론상입니다. 과거에 저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제 한겨레신문에도 계셨고 언론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하는 이분을 제일 먼저 실었던 거는 언론이 그만큼 중요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말씀드린 그 언론 정의, 지역 언론, 대한 언론, 언론 정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언론 정책 아까 말씀드린 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하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란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론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언론이 가진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 지금 지역 언론이 굉장히 힘듭니다. 방송, 신문 뭐 할 것 없이 지역 언론은 공공기관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 언론은 시장 구수를 비롯한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공부하면서 충격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이 언론이 영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 언론사 자력으로 정론에 맞서 싸울 힘과 의지가 줄어들어 위험에 빠지기 쉬워지고 지역의 권력자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을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5월달인가요? 대구 MBC가 대구 신공항 관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언론 하나 같이 했죠.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각종 산하기관에다가 대구 MBC와 지역 언론 갑자기 생각나는 출입과 취재 모든 걸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거는 취재와 출입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예산까지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2015년도에 경남 MBC에 보도와 관련해서 출입을 통지한 적이 있습니다. 출입을 통지한 것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진주 MBC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나오면 각종 행사를 하고 받아야 될 돈을 주지 않았고 또 앞으로 할 행사도 취소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지자체의 무능과 비효율을 그리고 부패는 여과없이 쌓여가고 지역 언론사 지역민을 내면으로 고립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독자 없는 언론은 소유주 없는 기업과 같아서 서서히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게 지자체로부터 진주에 있는 방송, KBS, MBC, 서경방송, 각종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사 모두가 광고와 행사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MBC 같은 경우에 한 2억 정도 받는 걸로 제가 했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배양되어 있다는 거죠. KNL 같은 경우 진주에 기반을 둔 언론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지급하는 행사 비용 중에 제일 많은 게 KNL에서 하는 봄에 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항상 줄다리기를 합니다. 올해는 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기사실에서 얼마 전에 진주시에다가 홍보 예산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항상 그 보조금을 가지고 언론을 길들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일보 마라톤대 그게 뭐 1억 얼마 이렇게 책정합니다. 그럼 경남일보가 그 시기에 진주시를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그 확연히 나타납니다. 물론 방송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특히 영시할수록 지자체 보조금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언론이 현실적으로 과거처럼 그 지자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언론이 지자체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주시에서 MBC 경남에서 보도했던 부산교통 주식 5%를 조규일 시장에 가지고 있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
그와 관련해서 부시장이 MBC 경남은 부산교통 관련해서 공정방송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공정방송인 MBC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 이건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들하고 다 의논해서 그때 KBS와 동일보와 같이 연합을 해서 진주시를 한번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사를 한번 쓰려면 KBS가 쓰고 동일보가 쓰고 연합통신이 가끔 써주고 해서 계속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장이 계속 밥 먹자고 식사하자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한 2달을 걷다가 밥을 먹었어요. 밥 먹으러 우리 간부들하고 제가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서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 언론 중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다. 이야기하는데 진주시하고 뭐라고 그러고 자기 출장 기간에 부시장이 기자회견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시장의 성인이 없는 기자회견을 그것도 언론을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을 부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이제 예산을 가지고 줄을 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그때 대표로 있을 때 그 시기에 각종 캠페인이나 이런 게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래도 MBC가 큰 언론사인데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 언론사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역 언론에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역 언론인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지역 언론의 현실은 주제기자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 주제기자, 함양 주제기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제기자는 보통 지방지 주제기자는 특히 공탁금을 겁니다. 500만 원이고 500만 원,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걸고 내가 사천시의 주제기자로 갔다. 그럼 사천시에 제가 경남시군은 400불을 기자가 안 씁니다. 400불 안 하면 시군 많은가 한국에 그렇게 한 달에 10,000원이니까 400만 원입니다. 그 60%를 입금을 해야 합니다. 260만 원. 그런데 그걸 입금하지 못하면 월급이라고 할 수도 없지 작은 월급이 그 쌓입니다. 그것도 쌓이면 나중에 공탁금이 없어집니다. 공탁금이 없어지면은 주제기자의 그 기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공탁금을 다시 하는 그런 처리가 되었고 시골로 갈수록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못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 자료를 가장 몇 개 쓰죠. 가끔 보실 겁니다. 신문에 우리 지역 신문에 하는 기사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사가 실립니다. 그거는 보도 자료를 100%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애도 있습니다. 방송 기자가 쓰는 원고를 신문체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대리로 시키고 공보 실증원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인들 자질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언론인에 대한 인식대가 제가 87년 저희들 진주 MBC TV 개국할 때 저희들이 입사를 했는데 90년을 기점으로 좀 인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지금 80 넘으신 분들은 지역의 언론을 특히 기자들을 볼 때 사건 브로커, 사기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기레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무마해주고 뒷돈 받는 그리고 모두 각종 특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예로 95년에 저희 진주 MBC 신입사를 뽑았는데 제 중학교 의사님이 한번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그 자제가 PD 시험을 치는데 기자가 한 명 합격을 했다가 다른 사로 가고를 해서 기자로 올 수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좋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는 기자를 못 시키겠다. 그 사기꾼을
내 자식을 신경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9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선생님, 과거의 기사하고 지금 기사는 다릅니다.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자료만 내고 보내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선생님 제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한다고 모든 저하고 알면 더 불이익이 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이 90년을 전후로 바뀌었고 지금 MBC 같은 경우에 95년 이전까지 촌지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촌지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그때 당시는 행사장에 취재를 가면은 MBC, KBS, 뭐 경남일보 다 이렇게 해갖고 홍보가 쫙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행사 마치고 나면 다 알아서 줍니다. 근데 그걸 받아가지 않으면 공보실의 책임자가 회사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부장이나 뭐 데스크한테 이렇게 아니 저는 이걸 안 받아갔다고 줍니다. 그때 당시는 그걸 안 받아가면은 기사를 반대 기사를 쓰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도 존지를 받았었습니다. 존지를 받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운전기사, 카메라 보조 4명이 갑니다. 돈을 3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만 원씩 받으면 주면 되죠. 5만 원 받으면 이게 나누기가 애매해요. 가끔은 또 3만 원 받았는데 운전기사 이런 분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아서 받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한다고 그런 오해도 생기고 저는 그때 당시 기억이 존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걸 95년도에 진주 MBC의 기자협회장을 했던 박흥준 선배라고 있습니다. 기자협회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진주 MBC가 임금도 많이 받고 하는데 존지를 받아서 되겠나. 그래서 선행을 다하고 진주 MBC 기자회가 존지 거부 운동을 하고 그걸 방송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진주 MBC는 존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존지를 다 받지 않은 건 아니고 일부 기자들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존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지 문화가 사실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존지를 받으면은 그래도 기사 쓸 때 그때는 볼펜으로 쓸 때니까 기사 쓸 때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존지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고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1년에 진주 MBC 통합 마산 MBC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언론에 대한 생각은 언론은 조금은 정의성 좋다. 소출력, 마을 공동체 라디오 이렇게 가야 된다. 함양 MBC, 산청 MBC, 거창 MBC 라디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TV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나올 수 없지만 소출 라디오는 마을 군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김재철 사장이 그분은 삼천 사람인데 사장이 되고 나서 진주 마산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 투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진주 마산 통합 반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시민사회단체가 127개 단체가 견집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서울이면서 제일 많은 단체가 견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근데 결국 2011년 8월 8일 날 방통위에서 통합 결정을 했죠.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고 진주 지역민들이 관광버스로 방통위한테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제시중 방통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저는 참관인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야당이죠. 양문석 의원하고 그분들은 회의 도중에 퇴장을 했습니다. 어차피 방통위는 협의체인데 그 표대기로 하면 어차피 3대2가 안 되니까 나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제가 화가 나서 제수용한테 욕을 했던 기억이 나고 거기서 경비원들한테 끌려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지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통합 결정됐다고. 진주에서 올라오신 거의 한 200명 가까운 분들이 서울에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오고 전부 다 비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때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진주 MBC 통합되고 나서 이후에 방송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진주 MBC가 통합되면은 서부 경남 여론이 소외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진주에 MBC는 방송 기능이 없습니다. 보도 기능, 보도 기사들만 조금 있고 방송은 모든 게 창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서부 경남이 적다 보니까 뉴스 부족이 적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진주 MBC에서 나갔던 그 양만큼 못하는 거죠. 서부 경남 곳곳을 지지할 수가 없게 되고 이는 동부 경남에 지지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진주 MBC에 진주에서 생기는 제보나 이런 게 한 70%가 진주 MBC에 왔습니다. 지금은 MC 경남에 서부 경남에서 오는 제보나 이런 숫자가 굉장히 줄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인가 KBS 진주 통합을 하고 시도했었습니다. KBS에서. 근데 방통위에서 겁을 먹었던 거죠. MBC 통합, 진주 MBC 통합 반대 투쟁하는 걸 보고 그때 시민단체가 성명서 내고 이렇게 내대 좀 움직이고 하니까 방통위에서 그걸 중단했죠. 무산됐죠. 그러나 지금 KBS도 그 여론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거지 이게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KBS도 지금 뉴스가 7시 뉴스 있고 한데 그건 7시 뉴스는 KBS가 7시 뒤에 로컬 시간 1시간을 줍니다. 그걸 창원에서 다 메꾸지 못하기 때문에 진주에 시간을 할애하는 거지 그걸 진주를 생각해서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지역민들이 지역 언론 지키기, 그게 단순히 KBS가 좋아서 MBC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역 언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주시장이나 서부경남 자치단체들이 언론을 기사를 보고 겁을 내고 또 무서워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진주의 방송사도 제 기능을 못하지 그렇다고 저희 기사를 쓰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안론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언론사 창단은 88년에 한겨레 신문이 있었고 2000년에 오마이뉴스, 2012년에 뉴스타파, 그리고 뉴스타파보다 먼저 기본적으로 뉴스공장, 요즘 국민TV 요즘 이름 바뀌었던데 이런 이제 대안론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나마 대안론, 특히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타파가 다루는 그 뉴스나 탐사보도를 보면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제가 어제구나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5월 30일까지 후원자가 4만 1,000 몇백 명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1인당 평균 얼마냐 보니까 13,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에 들어왔던 게 한 50억대에서 50억 정도 됐고, 그래서 2023년에 예산을 50억을 가지고 예산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후원자 확장은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경남도민일보가 99년에 경남도 6,000명이 참여해서 만들어졌고, 경남도민일보가 특색이 있는 것은 대주주가 없습니다. 대주주가 없다 보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대주주로부터 그런 지시나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주신문이 89년에 생겼죠. 생겨가지고 진주신문이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때 당시 지자체나 기득권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진주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창당으로 발행하고 2012년에 지금 휴관이 됐고 지금 폐간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의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하잖아요. 옥천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옥천신문은 옥천 군민 인구가 지금 49,000 정도 됩니다. 근데 89년에 옥천 군민 200명이 잠깐 주소로 참여해서 시작했고, 여기를 보면은 지역 주민으로 소식을 많이 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아닌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없어서 걷기가 힘들다. 휠체어 다니는 길이 중간에 끊어져 있다. 우리 밭에는 고춧가루 고추농사 잘 되었다. 황금 플러스를 봤다. 이런 사소한 뉴스를 싣고 합니다. 여기는 인턴 기자가 한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주간 신문입니다. 건널되면 신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옥천 신문이 옥천 국민들을 이제 이렇게 옥천 국민들 5명 중에 1명이 옥천 신문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옥천 신문이 기사를 하면 민원이 해결된다. 이렇게 옥천 국민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천읍에서 그 청소년들이 민원을 내었습니다. 옥천 신문에. 우리도 영화를 여기서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옥천군에 향수 시네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구까지 가지 않고 읍내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역 사람들의 목소리를 살피기 위해서 금요일 되면은 시군사업대 옥천구청이나 기득권 자들, 기관장들이 그 밑에 직원들이 신문을 받으러 배달 택시를 온답니다. 그걸 받아서 보고를 해요. 주간신문이 금요일 날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신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많다. 지역 주민들이 만들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옥천신문은 주민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기득권 체제는 옥천신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천신문의 공정성은 옥천신문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독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세 단체가 옥천신문을 검증하고 합니다. 지역 언론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이 새로운 뉴스 유통을 활로가 되면서 지역성을 우선으로 두는 지역신문 뉴스는 차별화 전략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뉴스를 재생적으로 쓰고 또 일면에 광고를 없애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큰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신문 지면이나 TV로 보지 않습니다. 40대까지만 해도 요즘은 자기가 보고 싶은 그만 봅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다시 지면이나 화면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저도 대표로 있으면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역 언론의 올바른 비판과 감시 기능이 없어지면 지방화 역시 왜곡되고 자칫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매체가 말림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알 권리를 지역 언론이 제대로 실현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시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언론에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는 지역 언론을 거듭나는 저의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역 언론은 꼭 필요한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낚아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단티뉴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티뉴스가 지역 언론으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로 단티뉴스는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단티뉴스가 기득권층들이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나 시장 군수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지역의 언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 이거는 이제 제가 더불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하고 같이 붙었을 때 후보 시절에 저희들이 파업하고 있을 때 찾아왔었습니다. 언론계에 그때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용마 기자가 2010년인가 5년인가 그때 누워 있을 때 와서 그때 뉴스까지 났습니다. 언론이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민주당이 사실은 언론개혁 통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주장했던 게 공영방송 진흥 쪽에서는 꼭 해야 된다. MBC랑 KBS나 EBS나 이사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이사가 9명입니다. 정부가 3명, 여당이 3명, 야당이 3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란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권이 바뀌면 MBC는 항상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라도 대통령이면 MBC 사장이 전라도 사장이 되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MBC가 늘어갑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배우 MBC를 민영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MBC 역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을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KBS,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자료를 제공한다고 저희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많지만 되게 아쉽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의 땀에 180석을 가진 정부 여당이 언론개혁법 통과하고 안 시켰을까요? 언론개혁 아마 확실히 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15년 전의 상황하고 똑같다. 이동관이라는 사람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저질렀던 각종 언론 장악 사례가 쭉 나옵니다. 이걸 모두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편을 허가하고 종편에 특혜를 주고 기존 방송 지상파에서 할 수 없는 광고 특혜를 주고 모든 특혜를 주고 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해야 합니다. 이동관 되면은 아마 15년 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동관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언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임명도 이동관과 이명박의 어려서 나온 겁니다. 김재철 한 사람 들어오고 해서 그때 있던 기자나 PD나 능력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외지로 보냈습니다. 지금 MBC 경남에 사장하는 이완 PD는 굉장히 유명한 PD였습니다. 그 사람은 문서 매장에서 눈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장 박성재나 재성은 다 다른 비제작부서로 쫓겨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MBC가 10년 동안 암흑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노조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언론사는 좀 달라야 하는데 제가 후배들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언론사 노조는 정책노조라고 합니다. 근데 10년이라는 그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 노조가 복지노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문제가 생기면 내부에서 피터지게 써봐야 외부에서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럴 동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단지 뉴스가 그 권력자들이 더 무서워하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해결 아니 시급한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게 기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후원 회원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후원 회원 가입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사실은 과거에 지금은 조금 진주시에서 단지뉴스에 비중이 좀 낮았는데 진주시장이 단지뉴스만큼은 꼭 챙겨볼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뉴스가 그냥 언론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기득권자를 비판하고 하면 그걸 우승하는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단지뉴스는 그 기조를 지키고 그래도 단지뉴스는 기사를 보시면 다른 언론사하고 다르게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 문제나 다른 여타 진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해남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가감없이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재정입니다. 재정. 제 의견은요.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여론이 형성되어야지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단지뉴스가 이제 좋게 자리를 잘 하고 있지만 그 파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아쉬운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 5천 아까 얘기하신 거는 그냥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정치 색깔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뭔가 되게 좀 가볍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금요일에 이렇게 소식 접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신문고 두드리듯이 얘기할 수 있는 되게 편한 문턱이 좀 낮은 어떤 자리들 이런 게 거기에서는 되게 성공 비결인데 단지 뉴스 같은 경우에도 꼭 이슈가 아니어도 지역 민의 좀 이렇게 어떤 그룹들이 있거나 그쪽 한 명만 취재를 해도 그 사람들이 관심 갖고 그 사람 자기 지인이 나왔으니까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진주같이처럼 약간 지역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도 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기사거리 아니면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뭐 단지뉴스 제가 대표를 지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 두 달 전에 이사를 하면서 그런 단지뉴스가 진주권 뉴스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폭을 넓히는 건 어떠냐 그런 언론도 있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이제 인력 문제죠. 인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민 기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음 기사에서 그걸 글이를 한번 해보자면 시민 기자가 기획 기사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기사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지금은 시민 기자도 전부 기획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사 예를 들어서 단신도 시민 기자들이 써서 데스크 보고 나서 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좀 많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소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TV나 뭐 신문이나 다 그렇지만 내 이야기,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일 그 독자를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직 거기까지 단지뉴스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단지뉴스 이사회에서 논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방금 말씀한 데서 조금만 더 폭넓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 언론은 이제 예산상에 제일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약하다 기자들 수준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그 어려운 관계는 그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정말로
관점 있고 또 올 12월 1일 날 쓴 기사를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그대로 내는 경우도 저도 제가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당장 뭐부터 이렇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그런 생각을 좀. 제일 중요한 건 단기뉴스 기사가 시민들한테 팍 다가갈 수 있고 아주 쇼킹한 기사가 계속 나오면은 후원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순종 기자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이야기, 내 주민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뉴스를 볼 수 있게끔 단기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기사를 검색할 수 있게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노력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후원회원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후원회원 확보도 있지만은 좀 주변에 단기뉴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노력해서 후원회원을 확보해서 기자 수를 늘리고 올바른 기자를 뽑아서 좋은 기사를 쓰는 게 저는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 우선이 되어야 다른 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내가 근데 답이 안 됐죠?